데포지션의 고급 기술. 첫 번째는 우선 사전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역시 데포지션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희한한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그냥 무대뽀로 오는 증인이 계세요. 특히 그 회사에서 좀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 뭐 상무, 전무 정도 되는 분들,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 이 부장급 정도나 차장급이 딱 좋습니다. 이사부터 뭐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또는 뭐 사장, 이 사람들 정말 통제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뭐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다 보니까 뭐 그냥 준비를 안 해갖고 와요. 그리고 준비를 좀 하자고 한 뭐 8시간 시간 잡아놓으면 와. 그래서 한두 시간 하고서 이거 다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가 나서갖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더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준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바쁘시다는데 가시라고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리고 가끔 뭐 부장급 되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사전 준비 프랩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프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변호사 이야기도 안 듣고, 심한 경우에는 뭐 그 전날 또 술을 갖다 떡이대로 마시고 또는 뭐 어디 멀리 갔다가 늦게 와서 여튼간에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선은 그 자기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떠한 팩트들이 중요하지 않은지, 물론 이 사람들이 뭐 바람 라인은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그 테두리는 알 수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때때로는 디테일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the devil is in the details.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아주 그 세세한 디테일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또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을 모르고 그거는 뭐 누가 하고 있지 않냐, 그건 누가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추측성 발언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결정을 누가 내렸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내가 내렸지, 뭐 그런 식으로. 물론 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자세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눈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하지간이 결정을 내리고 자기한테 보고만 올렸다, 뭐 그럴 경우는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사전 준비가 안 돼서 와서 증인을 서고 증언한 내용들이 나중에 재판에 가든지 아니면 판사 앞에 나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사전 준비를 했다. 그래서 데포지션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데포지션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은 통제를 해야 돼. 상황 통제를.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마추어고 저쪽에서 질문하는 변호사는 프로페셔널이란 말이지. 프로가 아마추어하고 할 때는 사실은 프로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 축구팀이 어디 뭐 대학교 축구팀하고 했을 때 대학교는 아마추어예요. 아무리 대학교에서 뭐 잘 뛴다 해서 뭐 전국에서 우승을 했다 그래도 그거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한테. 물론 이제 국가대표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실업팀으로 합시다. 실업팀 뭐 전북 정도가 요즘 잘 하나요? 그래서 그 실업팀 전북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에서 뭐 축구를 잘한다. 뭐 전북이 아무리 이제 실력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노장들이 많고 후보 선수들이 나온다 그래도 역시 대학에서 최고급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나온다 그래도 대학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를 이길 수가 없어. 개인기에서 뭐 한두 사람이 더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하여튼 뭐 게임 운영에 있어서 등등, 여하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쪽은 프로고 나는 아마추어인데 그럼 내가 무슨 제재로 통제권을 가지고서
이 데포지션을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힘들단 말입니다. 통제권이 없어요. 사실은 느낄 때. 질문하면 내가 답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재주로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서 이 운영을 해갈 것인가? 하지만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도권을 갖고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걸 하고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걸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 데포지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 활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쪽에서는 질문을 하러 나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답변을 하러 갔는데 저쪽에서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그게 순서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답변이 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나가고 싶어도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 답변을 안 했으니까. 답변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포지션의 속도는 증인이 결정합니다. 증인이 얼마나 빨리 답을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증인에게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질문 하나하나마다 단순한 질문에까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끄는 거는 뭐 곤란하지만은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경우 또는 어떤 문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또는 어떤 그 기술적인 답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답변이.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좋죠. 물론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알아도 이 답이 올바른 답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고 또 통역은 제대로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문서를 보고 있다면 문서가 제대로 읽었는지 뭐 날짜는 제대로 써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기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뜸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뜸을 좀 들이면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컨트롤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기다리는 상황. 오히려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공격 변호사가 되는데 수세에 몰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빨리빨리 물어봐서 답을 받고서 가야 되는데 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 모든 질문에 시간을 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답변을 할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에 신중함을 가지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뜸을 들여야 되는 거고 뜸을 들이다 보면 역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아울러서 민사소송입니다. 데포지션은 민사소송인데 그러면은 민사소송에 와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데포지션은 통상 하루 한 7시간 정도 비디오 타임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7시간은 1시간짜리로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한 6개나 뭐 5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데포지션을 시작을 하면은 그 마디마디를 하나의 세션이라고 그럽니다. each 세션인데 세션이 보통 한 1시간 정도 가요. 그런데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데 뭐 휴식을 취할까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계속 합시다. 빨리 끝냅시다.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은 사실 사람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인 경우에 한국말로 나오는 걸 통역을 듣고서 또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모든 설정이 낯서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심해요. 그러니까 간간히 휴식을 꼭 취해줘야 되는데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는데 증인이 원한다면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속이 안 좋다. 아니면은 뭐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하자. 상대방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진다든가 아니면은 분위기가 좀 험해진다든가 아니면 내가 답을 하는데 단답이 아니고 점점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럴 경우는 지금 내가 증인으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럴 경우는 스탑. 나 잠깐만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 뭐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왜 휴식을 취하고 싶냐고. 하지만 물어본다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은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다. 머리가 아프다. 또는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게 이제 통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하는 거지. 휴식도 내가 원하는 때 하고 답도 내가 원하는 때 하고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은 나에게 끌려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안 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질문에 있어서는 answer를 하고 답변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뭐 몇 가지만 더 답을 해주십시오. 뭐 그런 아니면 5분만 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고 내가 이제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휴식을 취하기 전 답을 주기 전에 미리 얘기하세요. 이 답을 드리고 나서 휴식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답을 듣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라고 순순히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통제권에 대한 건데 답변을 해주고서 휴식을 취합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은 어떡할 거야? 질문 몇 가지 더 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질문한 상태에서 내가 answer 답변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답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yes라 그러겠죠. 왜냐하면 무슨 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휴식 취하러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질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통제권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면은 통제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